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청정 계열에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첫 번째가 전에 보셨던 약재량, 요게 이제 킬로그램 또는 메타 삼성으로 이제 풀이를 하게 됐고, 두 번째로 이제 용기수, 좀 전에 풀었던 그 용기수를 풀기 위해서는 충전 압력, 충전 밀도 같은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충전 용기수까지 이렇게 푼 거죠. 그럼 당연히 다음 문제의 기본 개념은 이제 헤드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헤드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때 또 당연히 무슨 면적, 분구 면적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 청정 계열도 헤드 하나당 가진 특성값들이 있기 때문에 헤드당 분구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별도 독립 방식 얘기가 여기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청정 계열에서 별도 독립 방식 기준에서는 그냥 설계사, 제조사가 요구하는 배수 이상일 경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관의 최적 합비, 약재 최적 합에 그 해당 제조사가 선정한 최적 합 이상일 경우에 별도 독립 방식 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라서 우리가 뭐 외울 수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에서 이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할로겐 암물에서 불화성 기체는 당연히 아니고 불화성 기체는 압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압이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요거 할로겐 암물 계열들은 아무래도 액체로 돼 있는 머무르려는 성질이 크죠. 지금 우리 할로겐 화합물들 약재는 다 고분자잖아요. 분자량이 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액체가 돼 있는 성질이 더 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축압식이나 강압식 같은 시스템이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IG 계열들은 기존 CO2처럼 집합관에다가 그냥 IG 용기를 딱 설치한 것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 할로겐 계열들, 뭐 아까 FC 뭐 310이나 HF23이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분자가 크거든요. 얘네는 액체에 머무르는 커서 얘네들은 대부분 축압식 아니면 가압식을 씁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시면 HFC 계열이 쫙 있으면 그 안에 질소를 같이 넣어놨든 또는 그 옆에 뒤에다가 질소가스 용기를 다 한 명씩 설치해놔요, 따로. 그래서 질소를 쭉 터뜨립니다. 그럼 질소가스가 할론 약재를, 할로겐 화합물을 밀어주는 방식.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할론의 경우는 240이가 있고 111이 있고 1301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분자 구조가 작은 게 1301이거든요. 240은 분자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액체 성분 큰데 당연히 HFC 계열, FC 계열은 분자량이 훨씬 많습니다. 분자 수가. 그리고 분자량도 많고.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뭐에 머무르는 성질이 커요? 액체에 머무르는 성질이 커요. 그래서 얘네들을 질소가스를 이용해서 압축을 시키거나 축압식을 하거나 가압식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G 계열은 그냥 무조건 CO2처럼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뭐 그 정도 개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 압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외울 수치가 없어요. 우리 청정 계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뭐 CO2 같은 경우에는 뭐 고압식 뭐 2.1, 1.05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할론도 방사압이 있어요. 2402는 0.1MPa 이상, 111은 0.2MPa 이상, 1301은 0.9MPa 이상. 그런 방사압력 기준이 우리 화환기 수업할 때 외워야 될 수치들도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에다 나오는 수치들이고. 근데 이제 청정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압력 기준 외울 건 없고요. 그냥 헤드가 뭐 하는 거, 요구하는 압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설비마다 헤드가 요구하는 압력이 되도록 질소가스를 추갑한다든지 혹은 옆에 질소가스 용기를 따로 설치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뭐 시험에 막 압력 기준 외울 건 없고, 다만 이제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떤 수치를 알아야 될 건 이제 그 관경 구하는 결정사항 중에서 유량.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헤드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총 방사량 나누기 헤드 한 개당 방사량으로 풀이를 한다든지 또는